7월 11일 월요일 오후 8시 힐링 토크쇼 호몬 캠프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초대 손님은 알럽 명희님이십니다. 알럽 명희님 인사해 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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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알럼 영희입니다. 네. 저는 본캐는 상업용 부동산에서 미국계 부동산이고요. 쉽게 말하면 꼬마 빌딩에서 대형 빌딩까지 중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컨설팅도 해 드리고, 그리고 인제 빌딩 관리도 해 드리니까 부동산에 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주거용은 제가 아직 잘 몰라요. 그래서 공부 좀 하면서 앞으로 인제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제 미더에도 자주 와 주시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이제 인사해 달라고 했는데 처음에 이제 현생에서 어떻게 하시는 이야기까지 다 해 주셨어요. 저도 근데 아까 미덥 전에 잠시 물어보니까 지금 소속돼 있는 어떤 법인이 상당히 뭐 300 명도 넘는 그런 큰 법인에서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부동산 전문가라고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면서 계속 뭐 사기 때 부동산으로 이렇게 미덥을 하신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흔히 말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가지고 계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큰 법인체에서 근무하시는 또 전문가시더라고요. 예. 자, 네. 다음 미국계 질문 좀 부동산. 이렇게 할게요. 네. 이렇게 부동산 쪽이신데 메타버스를 어떤 계기로 아셨을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잘 연결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계기로 이 그쵸. 브랜드를 알게 되셨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셨나요? 저는 음 항상 트렌드에 민감하다, 항상 트렌드에 앞서 있다, 뭐 이런 소리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아, 그래서 트렌디하다 이렇게 네네, 말씀을 많이 트렌디하다. 들으시겠네요. 그 예. 표현이 맞겠네요. 근데 인제 그 메타버스 관련해서 인제 용어가 나올 때쯤에 메타버스 책을 읽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에 예. 이 브랜드가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이 브랜드랑 제페토를 하면서, 제페토는 쪼끔 인제 게임에 가깝다 보니까 저하고는 쪼끔 거리가 있고 그래도 좀 재미있게 한 편이었고요. 이 브랜드에서는 쪼끔 제가 하고 있던 부캐로다 하고 있던 거를 좀 '살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메타버스 이 브랜드를 하기 전에는, 예전에는 그 올 오프라인에서 CMC 천사라는 사회적 기업을 알리는 그런 모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를 가지고 이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 강의를 하고 싶은 사람들의 그 테스트 배드장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미드업을 하게 되었죠. 근데 인제 네. 사귀게 되면서 그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 자기가 다 인플루언서면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을 해야 되는데 왜 강사님들을 모셔오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예. 근데 쪼끔 그거를 접었던 계기는, 사실상 유튜브로 해서 강의가 잘 전달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현업에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유튜브까지 동영상 녹화까지 잘 못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음음. 그거를 접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제 오기에 인제 신청을 하면서 그냥 제 본캐를 살려서 '부동산에 대한 강의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컨셉을 잡았습니다. 음. 지금 오기 시작하면서 미더블 몇 번 하셨어요? 2번 했던 것 같고요. 네네. 지난주는 이제 그 회사 행사 때문에 준비 기획하는 것 때문에 너무 바빠 갖고 못 했고, 내일도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갔다 와서 체력이 워낙에 약해서 병이 나다 보니까 한 주 내내 아팠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아이고. 회사 일도 많이 밀려 있고, 왜냐면 쉬고 해야 되는데 쉬지를 못하고 계속 출근을 하니까 그게 쪼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일도 죄송하지만 한 번 또 건너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화요일마다 이렇게 미더블 하시나 봐요. 네. 화요일 저녁 9시에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음.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사실은 일정한 시간을 빼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게 저도 그렇지만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문제 같습니다. 예, 그쵸. 잠시만요. 근데 제가 지금 네. 예, 잠시만요.
제가 오신 분들 좀 읽어 네네네. 드리고 이어갈게요. 예. 요리고미 문자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희운세 님도 오셨고요. 개돌님, 올레비에 님, 메타버스 소공룡님, 어른아이 님, 그다음에 아까 소개 드린 나비 누나 친구님하고 김민계 님이 같이 계십니다. 이렇게 또 힐링 토크쇼 호몬 캠프에 함께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지금 미더블 하시면서 사기 때 소감을 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뭐 잠시도 아까도 잠시 이야기해 주셨지만은 어떤 즐거움이 있었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경험담을 좀 들려주시면은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는 인제 사기 때 소감을 말하라라고 하면 네. "세렌디피티 효과를 봤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거는 세렌디피티. 네. 예. 그러니까는 뜻하지 않는 새로운 발견, 행운 그런 음. 뜻. 네. 그러니까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행운을 얻었다. 이 표현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제가 예전엔 같으면 관심 있는 주제만 가지고 봤다라고 치면 미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로 들어가서 또 자리 메꿔 주기도 하고 들어 주기도 하고 응원해 주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네 응원해 주면서 듣게 된 그러니까 전혀 관심이 없던 분야를 들으면서 굉장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었고 또 그걸로 인해서 또 뭔가 파생되는 것들이 생겼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요. 그래서 인제 저에게 사기 이프렌즈 활동은 세렌디피티 효과를 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인제 음. 아쉬웠던 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메타버스 안에 세 발씩 컨셉을 제대로 갖고 가지 못하고 그냥 유야무야 됐다. 고게 쪼끔 아쉬워요. 아 그러시군요. 이제 뭐 네. 오기 되셔 가지고 예 그동안 경험도 많이 쌓으셨으니까 네. 어쨌든 실제적으로 현생에서 하시는 일 제일 또 잘 아시는 부분을 잘 정리하셔 가지고 미덕을 해 나가시면 이미 또 앓는 명의님이 어느 정도는 다른 분들께도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잘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러면은 네. 사기 근데 제가 활동 중에 그 네? 세렌디피티 이야기도 해 주셨는데 사기 네. 활동 중에 혹시 기억나는 미덕이나 기억나시는 분이 있으면은 즉흥적이나마 이렇게 한번 혹시 기억을 되살려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네. 누가 어 기억날까요? 제가 인제 누구나 강의를 할 수 있는 그 테스트 배드장이 목표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잘 알려진 강사보다는 알려지지 않는 분이 와 갖고 강의를 해 주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초청을 음. 했는데 너무 떨어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러지? 준비가 안 돼 갖고 오신 분? 그러니까는 저희 아 같은 경우엔 재테크 관련해서 강의를 한다 그러면은 쪼끔 이 PPT로 보여지는 걸로 봐도 어렵거든요, 재테크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근데 그거 없이 말로만 전달하려고 했을 때 고게 저희는 아이 컨택이 안 되니까 그게 쪼끔 아쉬웠고요. 그리고 저는 인제 그 친 스틸러 치얼맨 님 예.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게 본인 스스로가 자기 직업을 개발을 한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분이 가장 인상이 남았습니다. 음. 그리고 인제 가장 감사한 분 투잡남님. 아 항상 그러시 예 적극적으로 제가 제일 처음에 이 프렌즈가 뭔지도 모를 때 요청을 드렸거든요. 어. 그분이 이 프렌즈 사기 이 3 기 사기였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예. 이 프렌즈가 무슨 활동을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분한테 요청을 드렸는데 그분이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강의를 해 주셨거든요. 근데 예.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많이 해 주셔서 어 네네. 많은 공부가 됐던 것 같아요. 음. 그렇군요. 치얼맨 님은 스포츠 관련되는 그런 미덕을 주로 하시는데 또 그 외에도 상당히 인자 그러니까 젊은 전화 오는 혈기에 맞춰 바람에 가지고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하죠. 그죠? 예. 제가 전화가 오는 바람에 못 들었어요. 아 전화가 왔었나요? 네. 예. 어쨌든 뭐 투잡남님도 그렇지만은 치얼맨 님도 어쨌든 젊은 혈기로 스포츠 부분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도도 많이 하고 아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뭐 우수 활동자로서 활동 기여도가 높으신 분이죠. 예.
그래 뭐 그분들한테 또 영향을 받아 가지고 그분들의 열정을 또 받으셨다니까 아주 네. 좋네요. 제가 음. 잠시 사진을 좀 올려 가지고 사진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해 볼까 해요. 그래서 먼저 예 아주 현생의 얼굴을 한번 여러분들은 보시게 될 겁니다. 예. 이 너무 이쁜 얼굴이 보이시죠? 예. 네. 제 제가 얼굴 넘기라 할 때 넘겨 드릴 테니까 사진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중국에서 찍은 건데요. 일단 아 중국 출장을 갔던 거고 이거는 좀 넘겨 주시면 가족 사진이 나오는 걸로 예. 요거 이거 아니고요. 네. 앞뒤로 왔다 갔다 몇 번 해야 되겠다. 그죠? 제가 이게 그쵸. 순서를 몰라 네. 가지고. 네. 저도 이제 순서를 제가 제대로 드렸어야 되는데 요 요게 가족 사진 사진이에요. 예. 예. 요게 지금 아이들이 어 얘네들이 몇 살이지? 그러니까 막 이제 애들이 초등학교 한 성인이 돼 있을 건데 이 정도면은 상당히 뭐 한 20년 전의 사진인데요. 20년 20 전일까요? 년까지는 안 되겠다. 예. 네네. 2007 년. 근데 음. 이때 중국에 출장을 가게 된 거예요. 제가 인제 음. 미국계 부동산 회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제 네네. 아시아 쪽을 인제 저희가 인제 갑자기 용어 생각이 안 나지? 중국 어디로 가셨는데 상해나 뭐 청도 이렇게 오시 쪽으로 갔는데요. 어디라고요? 청도. 아 청도 쪽으로? 예. 예. 근데 거기에 인제 제가 거기 우리 ERA에서 임대로 해서 여기는 이제 땅이 소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임대권을 그렇죠. 가지고 상권을 개발하는 거였는데요. 거기에 인제 아이디어를 주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인제 옆에 보이면 신랑도 있잖아요. 신랑도 네. 그때 같이 저하고 부동산을 다녔기 때문에 그러시구나. 아이들은 중국 여행을 가는 줄 알고 너무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근데 아까 처음 사진을 보면 뒤에 중국어가 써 있잖아요. 예. 예, 중국 사무실인데 이때 아이들을 아파트에만 두고 계속 아이고. 신랑하고 저는 중국을 현장을 투어하면서 그리고 인제 MD 구성을 해 드리고 인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중국 여행 간다 그래서 좋아했는데 우리가 보고 온 거는 아파트 안에서 우유하고 빵만 놓고 간 엄마 아빠를 아이고. 그리고 요 친구가 조카예요. 그래서 조카가 인제 얘들을 보고 있었고 음.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 뒤로 좀 가슴 아픈 사진인데 이 뒤로 제가 한 10 년간을 거의 아파 가지고 아이들하고의 아 가족 여행이 끊겼어요. 그러시구나. 그럼 직장 지금 생활도 못할 정도로 아프셨던 거예요? 직장 생활은 네 거의 인제 간당간당하게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한번 하더라고요. 제가 인제 친구들은 다 성공을 하고 저만 소속이 돼 가지고 뭐 부장 뭐 이런 타이틀을 달고 있을 때 예.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친구한테 나는 여태 뭐 했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너는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출세한 거야. 성공한 거야." 이러더라고요. 어디 가서 그런 너 맨날 보면 자기가 볼 때는 자기가 대표면 저는 잘렸다라는 거예요, 맨날 아프니까. 근데 어 자기가 볼 때 "너는 그 명함을 들고 다니는 것 자체가 너는 성공한 거다." 이럴 정도로 제가 많이 허약합니다. 네. 그래서 음. 이 사진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우리 음. 아이들한테 마지막 여행이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 여행임에도 불구하고 방구석에만 처박아 놓은 그런 여행이었잖아요. 그래서 고게 쪼끔 가슴이 그런 또 사연이 있으셨네요. 네. 어쨌든 제가 미덥 전에도 잠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지만은 네. 알람 명희 님께서는 부동산 전문가로 거의 30년 가까이 이렇게 살으셨는데 중간에 뭐 잠시 다른 일은 또 있었다고 하시지만은 그래도 부동산 분야로서 그냥 뭐 젊었을 때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해 오시니까 저도 부러웠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도 똑같은 그런 생각을 하실 거라고 봐요. 보통 한 10년 정도 되면은 이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뭐 3번 정도 이렇게 겪으신 세월이시니까요. 그렇군요. 혹시 어떤 뭐 이렇게 옛날 이야기고 지금은 또 건강하실 거로 추정되니까 그때 10 년간 이렇게 앓으셨던 게 좀 남들한테는 또 그 극복기 또한
그냥 단순히 호기심이 아니고 또 기감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히 묻는데 이야기 안 해 주셔도 되고요. 혹시 꺼내 주실 수 있는지요? 저는 뭐 이렇게 뭐 감출 만한 병은 아니었으니까는요. 네네. 근데 변명은 병원에 가도 MRI든 뭐든 다 검사를 해도 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런 병이 있죠. 예예. 네. 근데 기압이 낮거나 눈이 오거나 비가 내리거나 이러면 고객하고 미팅을 잡아 놔도 지키지 못할 만큼 자리에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공황장애 비슷한 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예 요 공황장애는 그거 사실은 캐타르시스가 공황장애도 그 네. TV에서 김구라 씨가 워낙 이렇게 떠들고 다녀 가지고 일반인들한테 많이 알던데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공황장애라는 그 병 자체가 네. 다른 사람들이 겪고 나서도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공황장애는 그전에 알았던 것 같아요. 제가 어. 얘기가 지옥을 경험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마 그때가 공황장애이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음. 들고요. 그 뒤로는 이 뒤로는 아마 냉방병이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왜 냉방병도 예. 에어컨이라든가 찬 음. 음식을 먹는다든가 이러면 머리가 팽창했다가 수축했다가 팽창했다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고객하고. 그렇겠네요. 예. 음. 고객이 무슨 말 하는데 갑자기 막 머리가 막 터질 듯이 부풀어 오르다가 갑자기 막 수축되다 그러니까 그냥 저 집에 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럼 "죄송합니다. 오늘은 제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는데 답변도 못 주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년 동안을 거의 일을 못 하고 정말 자리만 지키고 있었어요, 자리만. 근데 안 병원에 잘리고 있는다고 가서도 제가 이렇게 어떤 나름대로 치료약을 못 받던 시절이었나요? 그때 뭐 2000 2007년 이후부터 한 2017 년까지 그랬으니깐 거의 치료약은 뭐 "스트레스 받지 말라." 이러는데 스트레스 누구나 똑같이 받는 건데요. 그렇죠. 그것보다 치료는 어떻게 하냐면 누군가 저한테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더라고요. 본인이 볼 때는 그 "숯가마를 가서 숯불을 네. 쬐면은 좋을 것 같다. 그러면은 날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금융 한의원에서 이야기하는 냉증 이렇게 또 그 네. 양반은 여기셨나 보이네. 예. 한의원에서도 그런 처방을 해준 거는 아니고요. 네. 같이 인제 근무했던 예전 동료가 그 말을 해서 금요일 날 저녁에 숯가마를 가서 토요일 날 저녁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참 엄마 손을 필요로 할 때 아이들은 토요일만 되면 빨래하고 지네들이 밥 해 먹고 그렇게 컸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애들이 그렇게 음. 보냈거든요. 그리고 엄마 아빠는 계속 음 숯가마에 가 있고. 어. 아 그러니까 진짜 좀 힘드시겠겠다. 근데 그렇게 힘들어요. 습관에 있다가 보면은 쪼끔 이렇게 나아진다는 그런 느낌이 있으셔서 네. 그렇게 가신 불을 거예요? 쬐면은 완전 제가 공룡처럼 그 음. 입에서 막 이렇게 그 입김이 나오는 어.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한방에서 주로 인제 그런 부분을 냉증이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나 알고 있는데 그런 증상하고도 또 어쨌든 냉증도 또 뭐 저는 뭐 의료 부분의 종사자가 아니니까 제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참 힘든 시기에 지금은 그러면은 그 증상은 이제 없어졌다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아주 없어지진 않은 것 같아요. 예.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제가 "나 인제 되게 건강해졌다."고 "나 어. 인제 열심히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팀장님 5년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 제가 볼 어. 땐 똑같아요. 맨날 아파요." 이러더라고요. 어. 아니 그러면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인데 뭐 팥빙수를 못 먹는다든지 아이스크림을 못 먹는다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까? 찬 것을 좀 선호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선호하는 게 아니라 아예 못 먹었었는데요. 올해 예. 들어서는 쪼끔 먹고 있어요. 그게 인제 침향을 매번 매일 먹으니까 예. 좋더라고요. 음. 그리고 음. 인제 꿀, 인삼 이런 걸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인제 살이 쪄 그죠. 가지고 그게 또 열을 내고 살을 많이 찌우죠. 그죠? 예. 네네네. 저는 그러더라고요. 거꾸로 열이 많아 가지고 인삼이 안 좋다 해 가지고 어릴 때는 인삼을 좀 많이 먹었는데 요즘은 인삼꿀은 그냥 거의 안 먹는다고 봐야 되겠죠? 예.
네. 누가 그리고 인제 홍삼조차도 먹지 마라 그러더라고. 요? 뭐를요? 홍삼도 땀 먹지 마라 그러더라고. 오 열이 많으시구나. 네. 예, 열이 많아요. 아침에 수영을 다니는데 왜 내 혼자 그렇게 수영장에서 얼굴이 벌겋는지 이런 뭐 나와서 어. 찬물로 샤워를 해도 한 땀도 열기를 안 식어요. 그래서 이게 체질하고도 관련돼 있구나. 그냥 물론 누구나 다 강사가 몇 바퀴 돌리면은 호흡이 다 가쁘고 뭐라 하나 호흡이 가쁘고 힘들어하는데 내가 유달실히 그렇게 옛날부터도 열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얼굴이 좀 더 빨리 벌개지고 그런 것들이 인제 어떻게 보면은 명희님하고는 반대로 저는 열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열이 나면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도?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자 잠깐만요. 여러분들 지금 채팅창에 글이 거의 멎어 있다시피 한데 저희들이 이야기 나누는 동안 언제든지 뭐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예 응원의 말씀이라든지 이렇게 해 주시면은 같이 읽으면서 또 진행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예. 감사해요. 예쁘다고 그러시네요. 그러게요. 이유유 님 오셔서 반갑고요. 나야오 님 또 믿음 마치고 여기로 또 와 주셨네. 루나 님 이렇게 같이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 다 반가운 분들이고 또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대부분 채팅창에도 글 남겨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뭐 아까 이쁜 사진이 지금 제가 사진을 있다 말았는데 이 사진 보고 이 사진 왜 안 넘어가요 사진이. 이 이 사진도 이쁘다. 사진 되게 예 이 사진 이야기해 주세요. 예. 이 사진은요. 제가 음. ERA 근무할 때 미국계 부동산이죠. 그 네네. 후배가 얼짱각도에서 찍어 준다고 남자 후배였는데요. 음. 한 10 번은 찍어 갖고 이 사진이 나온 거예요. 열 그냥 꼴랑 10 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꼴랑 10 번? 그때는 인제 포토샵 이런 게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네. 근데 인제 이 사진이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인제 제가 광고를 하는데요. 음. 그 광고 회사에서 또 거기다 뽀샵을 해준 거예요. 어. 그러니까 정말 예쁘더라고요. 아 근데 그 이쁘죠. 광고가 나갔는데 그다음에 난리가 난 건 죄송해요. 오바고요. 그 아니 갑자기 난리 막 날 정도의 미모신데. 남자분들이 와 가지고는 예. 부동산 부동산을 상담은 모르는 안 게 하고 아니라 말이야 미모 상담만 하셨구만. 네. 좀 이상하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거 너무 뽀샵을 해 놓으니까 어 여긴 좀 코도 낮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 뽀샵을 해 놓으니까 정말 예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올려 주셨으면 더 좋았네요. 그건 근데 전단지여서 예. 예. 그건 음 전단지여서 제가 갖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어쨌든 당시에는 거의 뭐 지금 이 사진으로 봤을 때는 거의 연예인급입니다. 저 명재님도 이쁘신데 이쁘다고 칭찬해 주신 것은 지금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일까요? 요 사진 말고 그 제가 군바리 팔짱 낀 거 하나 보여주세요. 반짝이는 거 요거는 제 찾아볼게요. 아들이에요. 근데 키가 크죠. 그래서 이 예. 아들이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엄마가 학교를 가면 친구들이 "너 아빠 닮았냐?" 이런대요. 근데 아빠가 또 음. 학교를 가면 "너 엄마 닮았냐?" 이런다는 거예요. 왜냐면 두 분 얘 다 키가 작으셔서? 185 인데 예 신랑도 저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는 주워 왔다고. 예. 아니 뭐 엄마 아빠 그리고 작아도 사진 큰 바꿔 큰 아이들이 줬어요. 있죠. 음. 예. 군발 이 팔짱 사진은 낀 거. 예. 아니 제가 이 사진을 어디서 자 여러분들 이게 제가 제일 먼저 올려둔 사진인데 지금 거의 현재 중국 갔을 때 사진이구나. 어쨌든 네. 이쁘잖아요. 그죠? 팔짱 낀 사진 이게 이 컨트롤이 네. 잘 안 돼요. PDF로 만들어내나 요거. 요거. 예. 아 제가요 어려서부터 구설수에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음. 근데 인제 결혼하고 나서도 맨 그 스캔들 스캔들이라는 그 아니면 좀 그런 루머가 자꾸 나는 거예요. 근데 인제 한 음. 친구가 저한테 말을 하기를 자기는 어린애하고 같이 남자랑 어린애랑 같이 가도 사귀는 것처럼 보이고 할아버지랑 같이 다녀도 사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음. 근데 아까 그 사진을 찍어 줬던 그 열장각도에서 사진을 찍어 줬던 그 후배도
사무실에서 갑자기 저를 이렇게 쳐다보다가 저한테 하는 말이 선배는 남자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다 사귀는 것처럼 보여." 이러는 어. 거예요. 야 묘한 효과가 또 있으시네. 예. 근데 이 사진을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예. 교회 동문 남자아이가 예. "엄마랑 아들이랑 너무 가까운 것도 안 좋다." 그러면서 아들이 엄마를 바라보는 눈빛이 에임 나 바라보는 엄마를 눈빛이요?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해석이 너무 과하지 않았나요? 아. 그래서 아니 제가 이 뭐 사진이 정말 그렇게 보이나 음 싶어서 한번 갖고 와 본 거예요. 이 사진 해상도가 이렇게 그렇게 좋지 않아 가지고 학대를 내가 보더라도 아들이 위에서 어머니를 내려다 보이는 이런 그런 얼굴의 네. 각도는 알겠는데 얼마나 네. 극하게 바라보고 있는지는 사진 그 해상도가 그렇게 그게 아니라 얘는요. 이게 예. 훈련장에서 찍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 자기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엄마한테 말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 팔뚝이 뭐고 완전히 다 긁혔더라고요 보니까. 아. 인제 엄마를 보니까 울컥해 가지고 말해 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엄마는 철딱서니 없이 팔짱을 끼고 좋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게 또 그런 이 장면이었구나. 네. 그 카페에 들어가자마자 팔뚝을 보여주면서 "엄마 이것 좀 봐." 이러는데 팔뚝이 완전히 그 포복이라고 하나요? 예. 다 아 까맣게 훈련소 완전히 때는 뭐 긁혔 다들 다 그렇게 고생하니까. 예. 네. 그걸 보여주고 싶고 자기 고생한 거에 대해서 말을 해 주고 싶었던 건데 인제 훈련소에 처음 갔던 거니까. 음. 예 남들 눈에는 아들은 그렇게 어디서 그럼 그 보이는 거죠. 훈련소 마치고 근무는 어디서 하셨어요? 28 사단이요. 나 사단을 이야기하면 잘 GOP? 몰라요. 지역 예? 아 GO GOP 근무를. 전방에 예. 아 그러셨구나. 고생 많이 했네. 네. 추운 데서. 하얀 꿈님 부케도 보내주셨네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다음 사진 또 어떤 게 있나? 요거 아까 이야기했고 요것은 무슨 사진이에요? 요거는 제가 인제 38, 39 뭐 이럴 때 인제 음. 이것도 중국에 가는 배에서 찍은 건데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중국을 신랑이랑 둘이 가게 됐는데 뭐 거기에 상권 뭐 이런 것 때문에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을 보기 위해서 갔는데 이 옆에 있는 분들 여기서 만난 분들을 같이 인연이 돼 갖고 어떻게 음 거기 그때도 청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로 치면 구청 이런 데 구청장까지 가가 거기 깐씨들하고 같이 사진까지 찍고 거기 일대를 다 돌아보고 온 기억이 남아서 이 사진도 한번 넣어 봤어요. 이게 술 배 안에서 먹고 배 안에서 만나신 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네. 아니면은 배 안에서 만났던 분을 어떻게 연결해서 저를 그런 아. 데까지 데리고 가셨는데요. 이게 술 먹고 그러시구나. 얼굴이 빨개진 거예요 지금. 인제 술이 취해 갖고 아. 눈이 맛이 갔죠. 음. 아 참고로 여러분들 지금 알른뱅이님 사진이 이렇게 개인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제가 사진을 요청했을 때 사실은 인생 이야기가 얽힌 좀 여러 가지 행사 사진이라든지 요런 관련되는 사진을 좀 올려 달라고 했는데 이사를 하시면서 사진을 다 앨범을 통째로 잃어버려서 사진이 많지 않다고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한테 이렇게 여러 장면의 사진을 많이 못 보여드린 것을 그래도 뭐 이렇게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 사진에 대해서는 좀 뭐라고 네. 이렇게 좀 요거는 저희 이야기해 보면 사무실이거든요. 리맥스. 음. 지금 음. 제가 근무하고 있는 미국계 부동산 회사고요. 아 그때 그러시구나. 오프라인 모임으로 그 CMC 천사 모임할 때 같이 인제 그날 참석하셨던 분들하고 제가 이렇게 좀 다양한 포즈로 해서 이게 음. 최근의 모습에 가깝겠네요. 좀 살이 많이 쪘죠? 네. 가운데 계신 분이시잖아요. 네. 팔을 촥 이렇게 근데 하고 있는. 앞에 보였던 사진보다 훨씬 날씬해지시는데? 그럴 리가요. 아니 진짜 여러분들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제가 제 부름 뭐 얼굴 제 눈이 잘못됐나? 그건 아니고. 자 그러면은
또 다른 종류의 자료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바꿔 가지고 이제 이 사진에서 이야기하는 거 말고 다른 이야기들을 또 이어가 볼게요. 예. 잠시만요. 사진 전환하겠습니다. 예. 통일 여기서 대장정에 예. 대해서. 예. 네. 예예. 여기서 고거 말씀해 주세요. 퀴즈를 하나 낼까요? 퀴즈? 예. 퀴즈 어떤 퀴즈? 그거 올리시면 예. 제가 아 통 어떤 네 아까 말씀드린 어떤 자격으로 DMZ 통일 발걸음에 네네네. 참석하게 됐을까요? 예. 이 자료 올렸습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 저는 항상 후원사가 있다는 거 아시죠? 행복히 꽃차. 오늘 꽃차님 만들어 오신 것 같은데 행복히 꽃차에서 꽃차 선물 세트를 항상 이렇게 한 분께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퀴즈는 명희님께서 직접 내주시면서 여러분한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채팅창이나 마이크 여시고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이야기 뭐 하시면서 이야기해 주실래요? 아니면은 퀴즈 내주실래요? 아니면은 처음부터 퀴즈 내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해 퀴즈를 주실래요? 내야죠. 처음에 예. 제가 여기 그 2018년 2018년. 예. 서부전선 DNG 통일 발걸음에 참석을 하고 왔는데요. 여기는 이제 글로벌 대학생들, 원래는 이제 탈북민을 돕는 단체거든요. 물망초라고. 근데 네네. 여기에 제가 어떤 자격으로 가가지고, 통일 발걸음을, 걷고 왔을까요? 예. 음. 어떤 자격으로 갔을까요? 나도 이거 정답을 몰라요. 근데 네. 여러분들 이렇게 상상해서 한번 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과연 알런 명희님께서 어떤 자격으로 서부전선으로 가셨을까요? 2018년도라고 하네요. 2018년도. 네. 그러면은 그러면 4년 50대 전인데 그죠? 중반인데 50대 네. 중반에 어떤 자격으로 여기를 갔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무도 못 맞추실 것 같아요. 그러면 객관식으로 주셔야 되는데. 네. 1 지금부 예 1 통솔 통솔자. 2 통솔자 2 예. 동영상 편집자. 엥? 3 통수 예. 사진사. 3 사진사. 5 후원자. 사 사 아 사 4 사가 우선 후원자. 네. 후원자. 음성 편집. 그게 이제 이거 보기는 4 개네요. 이 중에서 맞춰야 되네. 아 네. 저는 근데 여러분들은 참 어떻게 저도 안 적어 보니까 1 뭐였죠? 1 번이 통솔자, 2 번이 통솔자. 동영상 편집자, 3 번이 사진사, 사진가, 네. 4 번이 네. 후원자 뭐 이렇게. 근데 저는 2번 아니면 3 번일 것 같은 아직 답 안 저는 자격이 없으니까 예 맞춰서 명재님은 4 번이라고 하시는데 후원자로 하셨다는데 아우 명재님. 후원자도 통일 발걸음에 참석을 하는군요. 음. 아닙니다.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예예. 다른 분들도 좀 참가해 주세요. 마이크 켜셔도 됩니다. 예 마이크 켜셔도 됩니다. 어우 3 번. 3 번 다른 명재님 3 분은요? 네. 3 번. 명재님 말고 다른 분은 혹시 안 듣고 계시나 봐요, 다른 분들. 나는 사실은 딱 아까 질문 딱 나오자마자 이걸 딱 네. 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몇 번이에요? 그것을 말했는데 저는 2 번을 하고 싶었거든요. 2번 맞습니다. 근데 제가 정답 동영상 맞춰 버리면 어떡해. 네. 동영상 그런데 편집. 적극 참여하신 우리 김명재 님이 받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네. 명재님한테 다시 선물을 드리기로 하고 이 저는 길 딱 네. 이렇게 보기를 들었는데 동영상 편집가하고 소실 DMZ하고 연결이 네. 안 닿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 보기가 그러시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 해 주셔야죠 이제. 왜 네. 여기에 참여하게 되셨는지. 그거는 좀 노코멘트 하고 싶고요. 왜 이게 또 뭐야? 그게 시크릿이었어? 예. 왜냐면 약간의 또 정치적 색깔도 나오고 이럴까 봐. 네. 네. 그래서 그러시구나. 고거는 쪼끔 나는 노코멘트 아까 보기 안 주실 때는 아들이 DMZ 근무를 해 가지고 아들 출신 뭐 이렇게 돼 가지고 거기를 가게 됐나 이랬는데 그거하고는 또 전혀 거리가 없어요. 네. 자 아들은 요런 이미 인제 뭐 제대를 한 거였으니까. 자 네. 그러면 이거 통일 발걸음에 대해서 인자 그러면은 한 장 한 장 설명해 주세요. 예.
네. 다음 장 이 넘길까요? 아니면 이 상태에서 먼저 설명해 주실래요? 잠시만요. 네. 여기 통일 발걸음은 사단법인 물망초와 사단법인 6.25 공원 국민운동본부에서 공동 주관으로 해 가지고요. 음. 이게 아마 5회 지금 5회 서본 전선이라니까 5번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여기 인제 참 원래는 탈북자들을 돕는 단체다 보니까 탈북민 대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보다 인제 글로벌로 다 잡아 갖고 인제 그 다양한 국적을 가진 친구들이 왔었는데요. 한국말을 너무 잘해서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대학생들 열기도 좋았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 잠깐만요. 통일부 이게 탈북민이라 했는데 한국말을 잘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탈북민하고 예. 글로벌 아아. 네 글로벌 당 대학생이다 보니까 그렇구나. 네 이 그 물망초가 다양한 그러면은 그 단체가 이름도 약간 그런 것하고 관련이 있네요. 그죠?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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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알겠습니다. 여기가 인제 근데 그때 서부전선이 한 200 킬로였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제가 정말 여기를 참석을 하면 다른 애들 200 킬로 걸을 때 저는 앞으로 뛰어갔다 뒤로 뛰어갔다 이렇게 했어야 되니까 아마 배는 걷고 온 것 같아요. 음. 근데 제가 보니깐 체력은 쪼끔 약해도 정신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깡이 좀 있으시네. 그죠? 깡이 어려서부터 엄마가 매번 "쟤는 깡이 있다, 깡이 있다." 했는데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예. 지금 여기 갔을 때가 2018년 7월 16일 날 가서 와 22 엄청 일 날 더웠을 텐데. 왔거든요. 엄청 더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엄청 아름답더라고요. 음. 청정구역이잖아요, DMZ는. 그렇죠. 저도 꼭 한번 가 보고 싶어요. 근데 가실 수 없잖아요, 아무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더 가 보고 싶어요. 네. 이제 뒤에 한 장씩 인제 넘겨주시 그리고 예. 여기 지금 모자를 막 날리고 있잖아요. 예예. 그거는 이제 4 일차에 포병 5 대대를 견학하고 나서 모자를 날리는 사진이거든요. 그리고 그 오른쪽 맨 아래 보면 빨간 손수건을 머리에 쓰신 분이 인제 박선영 이사장님이시고요. 음. 저 요번에 교육감 후보로 나오셔서 욕 뒤지게 음. 먹었던 분입니다. 너무 그런 얘기는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예. 다음 장 넘길게요. 네. 예. 요것도 인제 그 DMZ 한 부분에서 찍은 사진으로 제가 인제 사진을 다 갖고 있지는 않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자료가 있더라고요, 제가 PPT로 만들어 놓은 게. 그래서 인제 보여드리는 건데 정말 아름답지 않아요? 멋있지 않아요? 예. 그리고 이제 한번 다시 넘겨 주시면 1 일차 여기는 이제 광화문에서 발대식을 가지고 천안함 전시관으로 가 가지고 그 두동강난 천안함을 보고 그때 사강성명을 들으면서 그리고 그 전산 46명의 장병들을 추모하고 왔던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첫날부터 그렇게 걷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음. 장. 근데 두 번째부터는 정말 빡세게 걸었는데요. 강화대교에서 애기봉 전망대에서 시안리까지 하루에 한 3-40 킬로를 걸었던 것 같아요. 그냥 보기만 해도 정말 멀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리고 인제 강화대교면은 강화도인데 강화도에서 서부전선으로 가려면 또 차를 타고 이동해야 되는 거 아닌가? 걸어서 이동을 했죠. 와. 와. 네. 그렇게 되는구나. 네. 근데 진 그 걸을 이게 때 일 거의 한 일 주일 가량 되는 네 일정이었다 그죠? 맞습니다. 네네네. 음. 음. 걸을 때 일렬이 한 100 몇 명 정도 100명 목표로 해서 갔었으니까 정말 음. 멋있었어요. 네. 상당히 길었더구나. 네. 다음 장. 그리고 인제 2 일차 여기는 이게 3 일차인데요? 3 3 일밖에 일차요? 2 예. 일차 없어졌어요? 이게 2 일차 알아요? 강화대교에서 연민정으로 갔다가 그게 2 일차. 평화전망대 2 일차. 예. 아니 제목이 3 일차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3 일차라고 예. 광화대교가? 예. 강화대교 그다음에 이게 연민정인가 평화전망대 교동대교까지. 그래서 그게 3 일차. 아까는 인제 예예예. 2 일차 넘어갔고요. 그렇죠. 네. 예예예. 요게 인제 3 3 일차. 일차. 음. 강화대교에서 인제 연미정,
전망대, 교동대교 이랬는데요. 정말 교동대교에서는 그 북한이 정말 가깝게 보여요. 음. 교동대교 평화전망대 말을 잘못했네요. 교동대교라 음. 그랬죠, 제가. 평화전망대에서는 북한이 정말 가깝게 보이더라고요. 개성공단이 바로 보였고, 그리고 연미정 같은 경우에도 북한이 보이면서, 그리고 북한하고 남한의 그 강이 하나가 되어 흐르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전망도 정말 괜찮았던 것 같아요. 사방으로 탁 트였기 때문에 이게 조선 시대부터 뭔가 이렇게 내려오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네요. 네. 여기가 저도 전쟁이 나거나 저도 이럴 때. 사실은 지난 봄에 네. 그 헤이리 옆에 있는 거기서 무슨 통일전망대입니까? 오수산 통일전망대라 해야 되나? 어쨌든 음. 이 파주 그쪽에 있는 통일전망대에 갔었는데 네. 그날이 날이 너무 좋아 가지고 개성이 훤히 보였어요. 그게 1 년에 10 일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날이 좋은 날이. 오. 야, 네. 보통은 이렇게 강이 한강하고 임진강하고 합치는 그런 지역이 네. 되다 보니까 항상 안개가 끼어 있고 또 그다음에 미세먼지 때문에도 그렇고 그래서 1 년에 그렇게 환하게 볼 수 어. 있는 날이 없는데 그날 하늘도 너무너무 맑았고 진짜 운이 네. 좋은 날이었어요. 그래서 네. 자, 다음 달밤에 장 여기 내릴게요. 전경이 아주 좋다고 하던데요. 네. 예. 여기는 어디죠? 다음 장이 넘겼는데 다음 장이 4 일차 정도 되겠는데 그러면? 아니 5 일차로 넘어갔는데요. 아, 그래요? 다음 4 또 일차. 이게 3 일차에서 그다음에 요 그림이 요렇게 제가 그래요? 만든 자료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뭐 그냥 여기에 사진 찍게 바로 된 넘어간 그것만 거예요, 이야기해 그게? 주세요. 예. 네. 예. 이상하네. 제가 드린 거는 빠뜨리지 요 않았는데. 이게 6 일차, 그러네요. 5일 바로 한 장이 스킵돼 버렸네. 한 예. 장 앞으로 더 가면은요? 이거는 아까 3 일차였고 이게 3 일차요? 뭐가 3 일차. 이상해졌네요. 네. 예. 4 일차가 빠졌어요. 뭐 상관이 네. 없습니까? 우리야 뭐 4 일차를 며칠 차가 쪼끔, 네, 4 일차를 쪼끔 얘기하고 싶은 게 인제 그때는 예. 난정리, 저는 인제 PPT를 보고 있으니까 제 걸로 네네네. 네. 난정리하고 지성리, 고구리 이런 쪽으로 갔는데요. 그때 그 지성리라는 마을에 마을로 딱 접어들었는데 그때 마을 이장님이시라고 하나? 네. 이장님이 수박하고 떡하고 갖고 와서 먹고 가라고. 음. 그래서 아주 그 좋은 추억을 또 만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포병 근데 5 대대에 거기가 저는 지금 네. 아까 막 강화대교 나오고 교동대교 나오는데 이것은 저쪽 강화도, 교동도 이쪽인데 서부 전선이라 해서 나는 육지 쪽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기가 아닌가 봐요. 육지 쪽 지금 맞나요? 말씀하신 지역은 어디 네. 쪽이에요? 금방 저는 이장님 나오셨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예. 정확하게 저는 그 휴전선 이런 걸 따라 걸어갔던 거니까, DMZ를 따라 걸어서 갔던 거니까. 근데 인제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연결되어지지 않는 부분은 마을로다가 이렇게 나와 갖고 지나가야 됐거든요. 음. 음. 이해되세요? DMZ를 따라 저 걷다가. 머릿속에 제가 인제 네. 강화도도 가 보고 교동도도 가 봤으니까 그래서 아까 아 강화대교, 교동대교 하면 그 섬이거든요, 저쪽으로. 백령도를 네. 바라보이는 네. 그쪽인데 서부 전선은 사실은 파주 위에 문산 요 위에서부터 시작되는 음 그러니까 철원 이렇게까지 있는 게 서부 전선인데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걸 여쭤 네. 오. 가만 있어 봐라. 부동산 전문가 알런 명의님께서 길치에 가까우시다는데 내가 상상이 안 되는데 지금. 머릿속에 우리 한반도 지도가 딱 그려져야 되는데 본인이 네. 다녀오신 곳을 잘 모르고 계세요, 안타깝게. 제3 어 땅굴 도라산 전망대 하니까 인제 저쪽에 임진각 쪽으로 넘어왔네요, 보니까. 예예. 네네네네. 음. 그 제가 부동산 볼 때는 전문가라고 해서 강화도 쪽으로 먼저 갔다가 네. 그다음에 저쪽에 도라산 전망대 임진각은 사실은 이렇게 서부 전선 끝이거든요, 서쪽 끝. 그래서 네네. 지금 거의 5 일차에 6 일차에 도라산 전망대 이러면 거의 마지막인데. 잠깐만요. 제가 이야기를 이어가야 돼. 이게 뭐지? 그러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한 거였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어. 저는 인제 첫날 이 기록을 토대로 갖고 있는 음. 거니까 기억은 없어요. 음. 2018년 일인데.
큰일 났다. 이거 뭐 그리고 지도를 부동산 보고 다시 전문가가 판단해야지. 팔도를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하는 지역만 많이 압니다. 더더군다나 대형 건물 위주의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 땅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긴 평소 DMZ예요. 때 평소 네. 때 내비게이션 켜고 아니면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을 잘하고 다니시는 스타일이십니까? 그냥 농담 삼아서 여쭙니다. 네, 제가 25, 26 부터 운전을 했는데요. 네네. 항상 사무실을 거친 다음에 다음 길을 갔어요, 집에서도. 그만큼 길치입니다. 네. 이 그래. 연결이 안 돼 갖고 사무실을 와야지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사무실을 거친 다음에 가요. 제가 사실은 제 믿음 지난번은 아니고 지난번에 그런 길치하고 길도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저는 참고로 제 사업을 하거나 이전에 영업을 하면서 운전을 하면은 길을 좀 잘 찾아가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대부분 길도사하고 길치하고 차이가 머릿속에 그 맵이 이렇게 이미지로 쫙 남아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인데 아마 명희님께서는 그런 쪽에 탤런트는 타고나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은 요거 너무 길게 이야기하면 또 다른 분이 좀 지겨울 수 있으니까 맞아요. 마지막으로 넘어가 마무리 좀 해 주시죠. 예. 마무리를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예예예.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포병 5 대대를 견학을 해서 뭐 장갑차 뭐 이런 걸 타 보고 그때 인제 군에 대한 것도 인제 많이 경험을 하고 그리고 인제 DMZ를 겪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네네네. 만감이 교차를 했었어요. 그때 아들도 마침 그 28 사단 GOT라 그랬나 제가? 전선에서 근무를 하고 전선에서 인제 그 전역을 막 하던 때였으니까 네네. 쪼끔 굉장히 이미 깊게 갔다 왔는데 기억은 나는 게 없네요. 네. 그래요. 예.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이렇게 얼마 전에 회사 워크숍 때도 사회도 보고 이러는데 평소 때 이렇게 사람들을 잘 사귀시는 편이세요? 저는 네. 사람을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을 네네. 잘 사귀는 편인데 깊게는 안 사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귀지 사람은 잘 못하는 게 사귀는데 아니라 예. 깊게는 본인이 안 사귀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음. 아마도 인제 제 자신에 대한 방어인지 몰라도 음. 그 뭐 특별한 그 그렇게 옛날에 한번 그런 트라우마가 사람을 사귀어 가지고 한번 대인 경험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나요?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은 그냥 본선적으로 내 MBTI가 사람을 사귈 때 좀 소수만을 사귀는 그런 스타일인가요? 예전에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모임을 즐기고 이랬던 적이 많았었는데 네네. 아마도 그게 인제 신랑하고의 다툼이 되고 이제 이러다 음. 보니까 제 자신이 좀 스스로 많이 차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오로지 신랑하고만 깊게 사귀고 있어요. 그쵸. 저는 인제 그래서 요즘에는 모임을 저도 안 많이 하기 때문에 예. 어 뭐 누구랑 바깥에 나가서 커피 마시고 이런 걸 잘 안 해요. 음. 옛날에 젊었을 때는 학교 다닐 때 동아리 같은 것들도 활동하셨어요? 취미 음 동아리라든지 학 공부 동아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학교 것들은 다닐 때 없었어요? 공부를 못 했고 많이 아팠기 때문에 친구들도 만나면 "너는" 내가 최근에 인제 "어우 많이 아파서 엄청 고생을 했어." 그러면 "너는 학교 다닐 때도 아팠어." 친구들이 이러거든요. 어. 그래 갖고 뭐 그 이렇게 뭐 학교 다닐 모임을 때도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역량 때문에 뭐 집순이, 집돌이 이런 형태로 주로 학교, 집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셨다고 봐야 되겠네. 그죠? 학교 다닐 때는 엄청 놀았어요. 그러면 엄청 놀았는데 놀았는데 집순이는 아니었는데 음 예. 동아리 모임 그러니까 자기 성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구나. 자기 그러니까 성장의 시간이 가까이 없어서 지내는 친구들하고는 잘 열심히 놀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근데 예 알겠습니다. 친구가 다음 제가 아니더라고요, 또 질 지나 보니까. 예.
다음 질문 하나 넘어갈게요. 네. 제가 뭐 실수담이나 에피소드 알려달라 했는데 입사 초기 회사 상사 전속 근무 전속 제한 요게 했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적어 줘도 이 이야기를 어떻게 좀 풀어 주셔야지 제가 이해될 것 같은데 이걸 관련되는 에피소드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제가 일에 네. 몰두를 하면 아무것도 뭐 안 보이는 게 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빌딩을 상대로 해서 영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지나다니시다 보면 임대 문의 이런 거 써 놓은 거 보셨나요, 혹시? 건물에, 네. 빌딩 건물에? 뭐 그렇죠. 예예. 그리고 회사 로고가 있고. 예. 예.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는 ERA를 많이 ERA를 다닐 때였으니까 ERA 사인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음. 보고 들어가서 전속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전속을 저한테 맡겨 달라고. 우리 자기 회사에 그러니까 맡겨 자기 주시면. 회사 로고가 있는데 그걸 못 보고 들어가서 전속을 달라고 네. 이랬다. 네. 이것도 예 그래 그것도 강남역에 있는 미림타워라고 있는데 직장 예. 상사가 전속을 하고 있는 빌딩에 들어갔더니 어서 오시라고 아주 그냥 막 의자 내주시고 차를 내주시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전속을 제안하고 있더니 "전속이잖아요." 이러는. 그랬던 기억이 잠깐만요. 있어요. 저는 낯익은 단어가 아닌데 여기서 전속이란 말은 머릿속에 추정은 됩니다만 정확하게 전속이라는 말을 쪼끔 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건물 회장님 입장에서는 예. 어차피 부동산에 여러 부동산에 내놓게 되면 성공을 네네. 한 사람 한 부동산에 석세스 피를 주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인제 저하고 전속 계약을 하게 되면 그냥 무료로 에이전트를 음. 1명 고용했다. 그러니까 한 회사를 음. 고용했다라고 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건물주하고의 파트너십이 돼서 마케팅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음. 저희가 인제 광고비라든가 그리고 그 TM이라든가 DM이라든가 이런 노력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속으로 안 주고 이게 다른 부동산도 다 열려 있다라고 하면은 그 행위 자체를 못 하게 되잖아요. 음. 네. 그래서 저하고만 그 밀접한 관계로, 그러니까는 쪼끔 '폐쇄적인 계약을 하자.' 이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음. 음. 주로 새 건물을 대상으로 하세요? 아니면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모든 건물이 다 해당되나요? 모든 건물을 다 하는데요. 예. 신축을 더 많이 상대하는 이유가 인제 저희가 예. 제안서를 드려요. 그래서 주변 임대가를 조사를 해서 적정 임대가를 제시를 해 드리고 그 임대를 토대로 하고 그다음에 인제 저희가 그 MD 구성을 해서 "어떤 업체를 놓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준해서 일을 하는 거죠. 음. 단순히 지금 임대 이런 쪽보다는 전체적으로 그 임대에 관련된 코디네이팅까지 다 같이 해 주시는 서비스다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인제 로컬 부동산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몇 번지 얼마에 나왔어요." 이렇게 말로 다 해도 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음. 모든 게 다 서류거든요, 업무 음. 보고서조차도. 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안서가 많이 밀려 있을 때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내일 강의는 못 합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네. 제안서를 많이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것까지 준비를 미처 못 하는 거죠. 네. 근데 그러시구나. 밀려 있어요. 그래서 내일 미더블 못 열어요. 음. 그러게요. 뭐 근데 사실은 지금 하시는 그런 일에 비해서 이 메타버스 이 트렌드가 어떻게 보면 리워드라는 부분에서는 참 미미하고 이것이 미래의 가치에 대한 어떤 내 시간의 좀 투자, 공부 이런 부분이지 사실은 뭐 현생의 일처럼 그렇게 돈이 크게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현생의 제 일을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죠. 네. 그렇죠. 현생의 일을 저버리면서까지 이 미덕에 막 그렇게 매달리는 그런 모습은 저는 오히려 추천하지 않습니다. 여기 15분 지금 계시는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현생이 우선이다. 믿어 뽕에 빠지지 말자." 맞아요. 초기에는 뭐 신규 오기가 계시면은 초기에는 내가 이 부분을 잘 열심히. 모르니까 시간 투자를 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근데 뭐 그런 부분이 아니시라면은 이렇게 그 레벨링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평소 때 이렇게 제가
그러니까 두 가지 길 이런 주제로 이렇게 질문을 드렸을 때 직관에 따른다는 이런 답을 주신 게 있는데 인투이션이라 그러죠. 이 직관에 대해서 평소 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어떤 나름대로의 명희 씨의 직관? 저는 그 돈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제 마음이 가야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인제 직관에 따른다. 두 가지 선택하는 기로에 있을 때 누군가는 돈의 액수를 보고 선택을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가슴이 시키는 대로 음. 그래서 이프렌즈 사기도 하게 됐던 거였고요. 예. 만약에 그게 아니었으면 이프렌즈 못 했겠죠? 이프렌드? 그렇죠. 예. 수수료가 얼만데 저희는. 저도 이 직관, 네. 인투이션이라는 말을 상당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에 이 단어에 어쨌든 쏠림이 있어 가지고 지금 질문을 드린 건데 제가 생각하는 제가 좋아하는 직관은 이런 거였습니다. 사실은 저도 들은 이야기지만은 대기업의 회장님들이 어떤 전략을 세워 가지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큰 프로젝트가 되겠죠. 어떤 그룹이 자동차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이런 큰 결정을 할 때는 데이터를 가지고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이랬더니 많은 참모들이 있고 진짜 엄청난 뭐 요즘 같으면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에서 분석된 데이터가 있을 건데 왜 그 데이터를 안 믿고 그러지 하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데이터만 가지고 어떤 결정을 지었을 때 사실은 성공할 가능성이 오히려 적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사실 오늘로서 가지고 있는 평소 때 자기 경험과 데이터도 또 스터디된 어떤 그런 것들도 있고 해서 동물적인 감각에 가까운 직관으로서 판단해 가지고 '이 길을 가야 되겠다.' 삼성이 옛날에 이건희 회장이 반도체를 가자고 했을 때도 바로 그런 부분에 직관에 의해서 판단되었다는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명희 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약간 그런 유사성이 가지고 있지 않느냐. 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오랫동안 저도 뭐 30년 이상 비즈니스 활동을 했기 때문에 어떤 회사를 상대로 비즈니스를 펼칠 때 많은 부분을 직관에 의존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뭐 비기너들은 좀 힘들 수는 있을지 몰라도 명희님이나 저처럼 좀 사회생활 어느 정도 한 사람이라면 그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이런 직관에 의해서 실패를 갈 수 있더라 하더라도 그 실패가 주는 또 교훈도 있을 거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너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가는 대로 움직였으니까 후회도 좀 적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되네요.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저는 명희님. 건물주 예예. 회장님들을 건물주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그분들도 성공담이 직관에 의한 게 많으셔요. 근데 네 그렇죠. 그분들은 본인들이 다 성공할 거라는 걸 알고 계셨다고 말씀들을 하셔요. 확 근데 확신도 있고. 예. 저도요. 그런 기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런 기분이라면 어떤 기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인물이 되겠다.' 죄송합니다. 와우. 제가 제가 물 한 모금 먹다가 이렇게 리액션이 조금 늦었습니다. 근데 저는 큰 인물은 안 되어도 아 세상에 누구보다도 행복할 수 있다. 특히 부부 생활에 있어서 행복하게 살 자신은 있다. 평소 때 이렇게 저를 스스로 세뇌를 시키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것에 대해서 좀 감사하려고 하고 행복해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뭐 내 몇몇 친한 사람들은 이 브랜드 내에서 몇몇 친한 사람들은 제가 보낸 그 팔불출 사진을 좀 봤을 건데 우리 아들이 그 역도 경기에 나가서 금메달 딴 사진을 같이 한번 보내드리고 오면서 보여주세요. 네. 지금 여기에서는 사진이 없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팔불출 맞아요. 자식 자랑하는 놈이 다 팔불출이죠. 그렇지만은 그 부분에 왔을 때 같이 또 이렇게 늦은 시간에 왔는데 아들 여자친구하고 같이 왔길래 맥주 한 잔 같이 하면서 축하하고 이런 것들이 인생 사는 묘미가 아니겠느냐. 그 전날은 또 딸이 의정부에서 넘어와 가지고 뭐 같이 회를 주문해서 같이 먹으면서 한 5 시간 동안 수다를 떨었는데
제가 그것을 떨다가 이렇게 한 3 시간쯤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아, 어느 부모가 시집간 딸하고 3 시간을 같이 앉아서 아빠가 수다를 떨 수 있는 아빠가 과연 세상에 몇 명이나 있을까? '아,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3 혼자 시간을 그렇게 수다를 들어줄 딸도 없죠. 네. 그렇죠, 그 그렇죠. 근데 네. 무려 5 시간을 그렇게, 물론 집사람도 옆에 있었지만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 '아, 참 행복한 사람이다.' 스스로 생각하고 자꾸 그런 사소한 그런 작은 행복들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와 관련돼서 명희님께서도 또 이렇게 가족 간의 어떤 행복, 사랑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시 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뭐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철학이랄까 생각들이 있으면 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작은 거에 감사하고 행복하자.'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정말 많이 행복해졌고 아이들하고 대화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네. 굉장히 그 바람직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혹시 지옥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경험 없어요. 아까도 그런 네. 말씀하셨는데 그거 진짜 네. 이야기 좀 짧게나마 이야기해 주세요. 대부분이 지옥이라고 하면 현생에서는 지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지옥은 현생에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29 살에 인제 35 살에 신랑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늦 쪼끔 결혼이 빠르지는 않다 보니까 그 어 잠깐만요. 명재님, 예,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이어가 주시죠. 예예. 어 제가 인제 그 6살 많은 신랑하고 살게 되면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잘 살 줄 알았는데 엄청 싸우는 거예요, 신혼 때부터. 아, 그래요? 그래서 '아 이러다간 검은 머리 팥뿌리 되도록 싸우다가만 끝나겠구나.' 예.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많이 싸웠는데 아. 신랑은 집돌이고 저는 많은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그 관계 중심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다 아, 보니까 네. 일도 관계 중심에 있었던 일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신랑하고 많이 인제 안 좋은 상황이 부딪히잖아요. 근데 예. 인제 그러면서 모든 제가 그때 공황 장애가 온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아무하고도 아무도 사랑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그리고 아무하고도 소통을 못 하겠는 거야. 다 그냥 나한테 막 손가락질만 하는 것 같고 질타만 아, 하는 것 같고 뭐 이게 다 네. 뭐 아무튼 어느 날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정말 제가 그때 마침 딱 그 5억 3천만 원짜리 계약을 하고 수수료를 3천만 원 받기로 했는데 네. 회사에다가 사표를 제가 제출하면서 그 번호를 대표님한테 드리면서 "이 돈 대표님 가지세요." 이미 뭐 세상에 아무것도 사랑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돈이 뭐가 필요 있겠어요. 그쵸? 예. 예. 그리고 그렇죠. 3천만 원 대표님이 가지시라고 하고 그다음 날 저는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핸드폰이고 뭐고 다 바꿔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인제 예. 연락이 안 된 거죠. 대표님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짜 계약을 하고 사라진 줄 알으셨던 거예요. 제 어어. 마음이 얼만큼 지옥이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분은. 예예. 정말 아이들이 엄마 그래도 아이들 얼굴도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까지. 굉장히 예. 예. 굉장히 그러니까 방구석에만 처박혀 갖고 한 달 동안 음. 나가지도 않고 음. 정말 밥도 못 먹고 이랬는데 그때 지옥을 경험한 것 같아요. 근데 신랑이 굉장히 마음이 큰 사람이란 걸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소한 음. 거 갖고 이렇게 싸울 때는 잘 몰랐는데 그 신랑의 그 사랑이 엄청나다라는 걸 그때 알았거든요. 아, 그 힘이 또 있으셨구나. 예. 네. 그 뒤로 인제 제가 바뀌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그냥 집순이가 되는 걸로. 음. 그럼 그러면서 다시 인제 좀 행복은 돈에 있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됐고 음. 지금은
정말 아니 지금이 아니라 돈 1,000원도 없어서 고객이 오라고 하는데 가지도 못할 상황에 처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때도 있었구나. 네. 예예. 그 공황 장애가 왔을 때는 네네. 신랑이 인제 그 보증? 네. 이런 거 뭐 잘못 써 그 주고 뭐 이러면서 항상 인제 어려움은 뭔가 네. 또 같이 어려움이 똑같이 와요. 이렇게 악순환이. 머피 네. 법칙이라 그러죠. 예. 네. 근데 그런 또 인제 어려운 그런 시기가 것 있었네. 때문에 인제 마음이 닫혀지면서 인제 그랬던 건데 그 뒤로는 이제 제가 건강을 잃으면서 신랑은 원래 돈 버는 거에 그렇게 자질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돈하고 관심이 네.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 약간 데미안 같은 그런 느낌이 나서 좋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시구나. 네. 근데 그러니까 결혼할 때도 제 돈으로 다 했거든요. 음. 집도 차도. 근데 인제 신랑은 그때는 엄청 뚱뚱하다 보니까 뭐 "신랑이 숨겨 놓은 재산이 많냐?" 뭐 이런 얘기도 듣고 그리고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뭐 "신랑이 밥일은 잘하나 보다." 뭐 이 정도까지로 얘기를 들을 정도로 근데 사실 거꾸로 저를 한 번도 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거였는데 음. 네 근 뭐 얘기가 쪼끔 두서없이 흘렀지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인제 사소한 싸움을 할 때는 잘 몰랐는데 제가 큰 상황에 닥쳤을 때 그 공황 장애로 엄청 음. 고생을 할 때 신랑이 보여준 사랑이 '정말 아무나 못하는 사랑을 하고 있었구나 이 사람은.' 그런 마음이 그렇죠. 들었거든요. 그게 부부 아닐까요? 네. 뭐 많은 또 그래서 이혼하는 부부도 있지만은 네. 오랫동안 같이 하는 부부들은 제가 뭐 저번 주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나? 어쨌든 측은지심이 또 사랑으로 이렇게 맞아요. 또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 말해 주고 싶은 게 처음에 그렇게 죽을 듯이 싸웠던 사람도 그런 고비를 넘기고 나면 정말 좋은 관계가 되거든요. 특히 음. 신랑하고 그러니까 부부 관계는. 예. 그래서 아주 힘들고 어렵더라도 본인을 한번 돌아보고 본인이 바뀌면 얼마든지 관계는 바뀐다.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어쨌든 뭐 부부 관계도 중요하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자아가 어떠느냐가 제일 중요하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얼마나 긍정적으로 사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평소 네. 때 어 여행이나 캠핑 뭐 저는 캠핑을 좋아합니다만 이렇게 여행 같은 것을 좀 좋아하세요? 아니면은 쪼끔 다른 방법으로서 이렇게 즐기는 어. 것이 따로 있으신지? 어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신랑하고 관계가 좋아지다 보니까 굳이 네. 여행을 안 해도 좋고요. 굳이 둘이 좋은 얼굴만 곳을 봐도 가지 좋아? 않아도 좋고요. 예. 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그냥 좋아요. 네. 근데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비슷한 어떤 그런 연령대니까 사실은 분위기를 쪼끔 바꿔보는 게 이렇게 새로움이 좀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친구들끼리 농담했는데 "아내랑 외도를 해 봐라." 이런 말을 이 하듯이 사실은 그게 이제 분위기를 바꿔보라는 거거든요 집 안에서. 근데 저는 사실은 캠핑, 여행 이런 것을 다니면서 옛날에 나는 참 대화를 잘했고 대화를 많았다 생각했는데 막상 거기 가서 지금 2-3 년을 다니면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대화의 수준이라는 게 옛날 2-3 년하고는 진짜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오히려 혹시라도 물론 어디에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두 분이 같이 사랑하고 대화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쪼끔 이렇게 새로운 분위기도 만들 겸 바닷가도 가 보시고 산도 가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명희님 건강에도 좀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전에는 제가 처음에 결혼 초창기 때는 욕구 충족에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네.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나는 신랑의 사랑도 내가 꽉 잡고 있어야 되고 모든 게 음. 신랑이 나만 봐야 되고 막 인제 이런 거였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욕구에 맞춰져 있던 거였죠. '나를 네네네. 채워줘.' 예. 이거였으니까. 나는 막 즐거운 데 여행도 많이 다녀야 하고 어 뭐 좋은 데서 살아야 하고 좋은 건물도 갖고 싶고 이게 컸다라고 하면
지금은 제 자신의 성장에 더 중점을 두니까 좀 더 예. 성장하는 삶에 더 가치를 두다 보니까 인제 신랑이 나한테 뭘 어떻게 해 줘야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본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내 삶이 욕구 충족에 맞춰져 있는가? 아니면 나를 계속 성장시키고' 제 나이가 인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갑에 가깝지만 음. 그래도 아직도 야망은 크고 네. 그러기 때문에 삶이 즐거운 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그럼요. 저는 우리 또 아까 또 지금도 들어와 계시나? 어른아이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 닉네임이 저는 너무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어른이 되어도 아이 같은 마음. 그다음에 음. 나는 그분이 닉네임을 지을 때는 반드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었을 걸 보고 저도 옛날에 젊었을 때 이야기지만 '동심을 버리지 말자.' 이런 나름대로의 또 한동안 그게 제 캐치프레이즈였어요. 그래서 순수하고 사실은 너무 때 묻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것이었는데 지금 사실 명희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나름대로의 배움에 대한 이렇게 용 욕심이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배움에 대한 어떤 희망들 자체가 저는 상당히 그 부분에서 공감이 가고 좋습니다. 예. 평소 때 건강 관리 물으니까 특별히 없다고 하는데 운동을 아예 안 하세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체력이 자꾸 이게 악순환이 되는데 네. 팔굽혀펴기를 틈틈이 쪼끔씩은 하고 있어요. 근데 예. 그게 가장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좀 제 나이 대 있는 제 친구들한테 주로 하는 이야기가 뭐 저한테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좀 땀 흘리는 운동을 걸어도 좀 빨리빨리 걷고 뭐 뛸 수 있다면 더 음. 좋고 뛰는 게 근데 우리 나이 때는 조금 방해될 수도 있으니까 잘 생각하시고 저는 아침에 수영을 하는데 숨이 이렇게 막 넘어갈 듯이 피치를 올려 가지고 그렇게 한번 저 자신을 이 이렇게 하드하게 돌리는 이런 부분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참조만 하시고요. 그래서 뭐 건강이란 것은 뭐 명희님이 일생 동안을 계속 경험하시면서 더 느끼셨을 테니까 그래서 누구한테나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인 것 등산을 같아요. 제가 잘했었는데요. 음. 근데 등산을 했었는데 미더블 하면서 등산이 안 되더라고요. 네. 아휴 그럼 믿음이 네. 뭔지 참. 그러니까요. 저는 그 산에 그냥 중턱 입구만 가도 거기가 정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음. 신랑이 정말 그때 많은 노력을 해준 게 산을 매번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죽을 음. 만큼 미웠는데 제가 혼자서 스스로 산을 정상을 한번 찍고 보니까 그때 신랑이 '정말 힘들었구나.'를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음. 음. 운동하는 신랑 입장에서는 운동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저를 끌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뒤돌아보면 참 감사한 사람이었는데 처음에 잘 몰랐다라는 거. 그냥 나의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삶에 내가 미쳐 있었기 때문에 신랑의 가치를 못 알아봤던 거. 예. 그게 가장 예. 미안하죠. 예. 지난주에 초대 손님 기라이라 님한테 내가 이런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없어서 연애를 못 한다." 이런 비슷한 투로 기라이라 님이 직설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하셨지만 이야기하시길래 음. "연애는 아무리 바빠도 연애할 시간은 있습니다." 이랬는데 지금 그거와 비슷하게 말씀드린다면은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스스로의 음. 건강을 지켜야 되는 운동 시간만큼은 맞아요. 빠뜨리지 않아야 되겠다. 우리 나이가 있으니까. 여기님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지키겠습니다. 네네. 자 명희님 시간도 많이 됐습니다. 10시 15분 그러네요. 이렇게 넘었는데 이제 마무리하면서 아까 뭐 나에게 브랜드라는 질문은 세렌디피티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그거와 음. 다르게 앞으로 어 그러니까 이 브랜드로서 또 아니면 이 브랜드 말고 지금 하시고자 하는 어떤 그런 분야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명희님이 앞으로 계획하시는 삶은 어떤 삶이실지 조금 예고편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코멘트 하고 싶어요. 다들 그래요? 왜냐하면 예. 음. 별로 그런 말을 해서 좋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아직도 그 오. 허황될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음. 근데 뭐 어차피 사람은 꿈은 꾸면은 드림 컴 트루 꿈은 꾸면은 그게 또 접근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냥 뭐 저는 사실은 뭐 허언을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 브랜드 안에서는
뭐 이 계속 이 브랜드로 활동을 하고 싶으신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중단을 하고 싶으신지 한번 그것도 여쭙고 싶네요. 네. 제가 사기 때 5 기로 넘어오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왜냐면 현업에 계속 지장을 주는 거예요. 그 5 그렇죠. 네. 기로다가 네, 일 주일에 한 번 그 미더블 준비한다라는 게 어 그냥 일반적인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쪼끔 쉽지가 않잖아요. 그 네. 우리는 부동산 정보를 줘야 되고 다 취합해야 되고 이런 강의 자료를 만들려고 하면 많이 그쪽에 익숙했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뭐 기껏해야 회사에서 그 트레이닝 그 정도 했던 실력이라서 참 쉽지가 않았는데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임계점은 올 것 같다. 음. 그러면 그 임계점이 올 때까지 좀 밀어붙여 보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쪼끔 준비가 안 될 때는 '한 타임씩 그 쉬었다 가자.'라는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좀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할 수 있는 한 이 브랜드로 선정이 될 때까지 계속할 것 같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은 여기에 계신 분들도 지금 제가 이제 한 분 한 분 좀 이렇게 이름을 다시 한번 여쭈어서 베가스님 들어오셨고 텐션 높은 친구님, 소유비마님, 행복희님, 영업의 신조이님, 부캐 행복희님은 부캐도 있으시네. 이유님, 나야오님, 올레비에님 이렇게 계신데 사실은 누구나 똑같이 명희님이나 저나 하는 그런 고민, 갈등 이런 것들은 다 있으시라고 봐요. 현업하고 실제 미업 생활하면서 내가 얼마의 시간을 투자해 가지고 해야 될지, 크지 않은 어떤 리워드에 대해서 나는 어느 포지셔닝을 취해야 될지 이런 고민이 있으실 거는데 그 답은 전부 다 각자가 다 가지고 있는 거로 판단되고 금방도 명희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정도 가면은 임계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는 내가 도전해 보겠다.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또 정답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또한 명희님하고 거의 유사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자,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힐링 토크쇼 호몬 캠프 월요일 시간에 같이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오늘 알렌 명희님을 모시고 자잔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뭐 하다 보니까 채팅창에 글도 그렇게 많이 없고 주로 들어주시는 입장에서만 이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은데 저도 오늘을 통해서 알렌 명희님을 또 새롭게 많이 알게 되었고 앞으로 좀 더 깊이 응원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어, 알름맹님 마지막 뭐 이렇게 소감 오늘 힐링 토크쇼 코먼 캠프 어떠셨는지 한마디 해주시고 여러분들 혹시 마이크 여실 수 있으면은 열어보겠습니다. 예, 네. 알름맹님 마지막 이야기 인사도 좋고 소감 이야기해 네. 주시죠. 예.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얼마나 난감했는지 모릅니다. 난감. 왜냐하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나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가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도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제 자신을 한번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인제 그 사진을 보내 달라고 하셨을 때 제 자신이 옛날을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진 앨범을 이사하면서 좀 잊어버려서 그 사진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뒤에는 이 디지털로 인해서 갖고 있었을 것도 많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 자신이 지난 일은 좀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부분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사진조차도 잘 그 간직하지 않았던 삶이었는데 앞으로는 정말 당당하게 좀 더 "저 이런 사람이에요."라고 말할 수 있도록 좀 더 멋진 삶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호몽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를 더 성장시키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박수 한번 보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업의 신 조이님께서 대통령까지 하라는데 대통령 출마의 뜻이 있으신가? 다른 그런 네 뭐 맞아요. 안 정말 예. 맞아요. 일단 지금 신부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제가 "노 코멘트 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음. 다들 웃어요. "지금 너 자신을 봐라." 네. 지금 저 자신은 미국계 부동산에서 명함만 이사인 상태로 아직도 그 찌질이로 있습니다. 이렇게 음. 말씀을 드리죠. 네. 아유 뭐 사실은 의외의 목표를 가지고 계신데 영어의 신조님은 예전에 인제 한번 들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인자 "대통령 가자." 이렇게 해 주셨는데 그런 목표를 가신 줄 진짜 처음 알았고요. 근데 뜻이 영업의 있으면은 신조이 예. 님은 예. 그전에 제가 처음에 소개할 때 들었던 게 있으셨죠.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요. 아무튼 뭐 우리 대통령에 출마하면은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다 찍지 않겠습니까? 정치 색깔이 달라도요? 아 저는 상관없습니다. 친한 사람이 네. 찍어야지. 뭐 제가 그 뭐야 윤석열 씨든지 이재명 씨든지 뭐 언제 알아서 찍었습니까? 예. 네. 근데 제가 아는 사람이 나가면은 그 사람 편 드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이 감사합니다. 네. 예. 그래요. 자 어 여러분들 같이 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혹시 마이크 열고 질문이나 이렇게 이야기해 주실 분 계실까요? 어떤 영업의 여러분들 신조이 님도 찍어 주신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2표 예. 얻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네. 여러분들 뭐 같이 해 주신 분들 많이 있지만은 무대 난입 시간입니다. 무대로 난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몇 장만 같이 하기로 해요. 네. 어쨌든 늦은 시간까지 10시 22분 이렇게 하는데 무대로 안 올라오실래요? 무대로 올라와 주세요. 음. 너무 작으면은 캡처 사진을 못 찍은데. 예. 저 똑같은 감사합니다. 사람이 또 올라가면 또 그렇잖아요. 아 뭐 그렇죠? 괜찮습니다. 아마. 상관없습니다. 예. 자 옆에 이 좁게 뭐 우리가 날도 더운데 염소도 아니고 이렇게 좁게 서 계십니까? 좀 넓게 써 주시지. 자 그러면은 자 하나 둘 셋 하면 하트부터 할게요. 하나 둘 셋 하트. 네 감사합니다. 하트 다음에 박수였죠? 자 하나 잠깐만요.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박수. 네. 자 마지막으로 저는 이때까지 "최고야." 이랬는데 이것을 키라엘라 님은 따봉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따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따봉 하나 둘 셋. 못 찾았는데 잠깐만. 파란색 주먹 엄지척이 따봉이랍니다. 아니요, 예. 아니요. 가끔 자 이게 뭐 이게 뭐 그냥 기념물로 삼아서 제가 인스타에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캡처 뜬 거니까 다들 감사하고요. 오늘 행복희 님 들어오셨는데 행복희 님 선물은 어 항공 유학생 명재님께 아까 명희님께서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연락할 김명재. 테니까 행복희 님이 예 김명재 님은 제 멘티입니다. 그래서 서로 친하니까 제가 좀 명재님 이렇게 하니까 예 이해하시고요. 어쨌든 뭐 나중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지금은 미덥 때문에 나가셨는데 나중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 행복희 님 마이크 여시고 잠시 인사해 주시죠. 오늘은 네, 마이크 열어주시네. 안녕하세요. 예 행복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깐부 수경욱하님 오카리나 음. 연주 전당 늦게 왔어요. 명희님 죄송하고요. 잘 괜찮습니다. 들었습니다. 음. 깜짝 놀랐네요. 처음부터 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호몬 캠프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을 알아가는 게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쵸. 너무 생각한 것보다 소중한 되게 얘기입니다. 위대하신 분 많고요. 훌륭한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이 호몬 캠프에 이제 꽃차를 협찬할 수 있어서 또 더 영광이고요. 저는 금요일 날 8시 합니다. 놀러 많이 오세요. 예. 이상입니다. 매주 금요일 날 8시 행복히 꽃차 미대비 있으니까 많은 분들 관심 가져 주시고 이제 뭐 기억하시는 분들은 금요일 8시 행복히 꽃차 미대비 있다는 건 대부분 다 아시지 않겠나 싶으시네요. 예. 2주 동안요. 목요일로 외도를 했었어요. 이제 이번 그러게요. 주부터 지난주에도 돌아옵니다. 목요일도 하시고. 금요일. 아무튼 너무 더운데 꽃차 타신다고 일사병 걸리게 하지 마시고 슬슬 슬로우 알겠습니다. 하십시오. 예. 자 고맙습니다. 다른 분들 혹시 또 이야기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없으시면은 지금 이만 문을 그러면은 닫아 볼까 합니다. 힐링 토크쇼 호몬 캠프 언제나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아주 재밌는 분 모시고 같이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혹시 여기에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제 인스타 DM이나 카카오톡으로 어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알른뱅이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너무너무 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우리 녹화된 영상이 나중에 대통령 후보 됐을 때 쓰였으면 좋겠다. 그때 누가 되지 않도록 좋은 부분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다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